이 정말 오래된 지금 우리의 프로젝트의 거의 끝 행사에 가까운데요. 북클럽 자본이라고 이제 마르크스의 자본 1권을 우리가 첫 책이 18년에 나왔나요? 18년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준비 작업까지 하면 2016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해서 책이 그 북클럽 자본 시리즈가 마르크스의 자본 1권을 천천히 같이 읽어가는 독자들하고 그 프로젝트가, 책으로 이제 1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2018년부터 나와서, 그래서 12권이 나왔고, 12번의 강의와 12권의 책. 그 책을 다시 한번 한 권의 책으로 압축해가지고, 네, 이번에 나왔습니다. 지금 따끈따끈한 것인데, 제목이 고병권의 자본 강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끝나는, 그리고 오늘은 그걸 끝나는 걸 기념해서 작은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자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자본의 저자인 칼 마르크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이라는 책을 읽듯이 칼 마르크스를 하나의 텍스트로 삼아서 이 사람의 생애를 읽어보는 거죠. 인류 역사상 이제 제가 쓰기로는 가장 많은 적과 동지를 가진 철학자다. 지지자도 정말 많고 적도 정말 많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의 삶에서 제가 본 어떤 묘한 독특한 어떤 유형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을 혁명가라고 한다면 어떤 유형의 혁명가다. 이 사람은 어떤 독특한 유형의 혁명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의 마르크스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우리에게 출연했던 어떤 혁명가의 유형에 좀 뽑아보려고요. 그러려면 삶을 고르게 전체로 요약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막 파내고 어떤 부분은 덧붙이고 그래서 좀 부각시키려고요. 그래서 좀 세게 말하면 어떤 부분은 좀 과장할 거고, 이 생의 어떤 순간은 어떤 부분은 인생에서 길지만 좀 뺄 거고, 이렇게 축소할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떤 유형을 좀 뽑아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타난 유형을 제가 마르크스의 전기들을 쭉 읽고 나서 드는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혁명가인데 어떤 혁명가냐면 되게 귀족적인 사람이고, 귀족적인 혁명가고, 아주 공공연한 사람이고, 또 무자비한 사람이고, 소속이나 소유가 없는, 소속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 더 더하면 끊임없이 공부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런 점에서 귀족적인 혁명가, 공공연한 혁명가, 무자비한 혁명가, 소속이 없는 혁명가, 공부하는 혁명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들어있다, 마르크스 안에. 그래서 그걸 좀 풀면 이 혁명가는 복종과 예속, 이를테면 노예적인 걸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아주 공공연하게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선포한 사람, 그걸 음모라고 불러야되면 공공연한 음모를 꾸민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비판을 할 때는 그 바닥까지 긁어내려고 하고 바닥조차 파헤치려고 하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소유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했고, 무엇보다 소속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추방된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삶을 변혁하려고 하는 것을 쉼없는 자기 공부의 대상, 물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다. 이런 혁명가가 있다, 마르크스라는 이름 아래.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삶을 요약하면 이거가 아니라 마르크스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어떤 사람의 생애에 이런 유형이 숨어있다, 아니 숨어있다기보다 살아있다, 이런 말과 다른 유형도 있을 텐데, 마르크스라는 이름이 어떤 혁명가가 유형이 있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지금 방금 말했던 한 5개의 어떤 유형이라 그럴까? 혹은 한 유형인데 5개의 면모가 있는 그런 걸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막스에 갖는 이미지하고는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디 잡지에 썼던 글이에요.
막스는 이런 사람 같다 내가 보기에라고. 그때도 여러 사람이 좀 너무 이상한데 이미지가 다른데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요런 막스가 좋다. 막스의 요런 면모가 좋다라고 해서 이제 했던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귀족적인 막스가 인데요. 이제 굉장히 통상적인 이미지가 달라요. 마르크스는 소위 공산주의 이론가고, 공산주의 이론가는 뭔가 없이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있고 억압받는 사람이니까 귀족하고는 정반대일 것 같은 이미지가 있고, 오히려 마르크스를 욕했던 사람들이 귀족적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욕하려고. 알고 보면 프롤레타리아와 같이 싸운 것 같지만 고급 주택에 살았고, 부인이 세상에 그 남작의 딸, 귀족의 딸인데 신분 상승을 노려서 여자를 꼬신 거고, 얘들은 막 사립학교 다녔고, 그래서 되게 귀족적이었다. 라고 마르크스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르크스한테는 좀 귀족적인 것 같다. 마르크스가 귀족적인 삶을 산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귀족적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예전에 이제 니체를 좋아해서 니체를 종종 읽었는데, 니체가 노예의 도덕과 귀족의 도덕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항자 그때 귀족 느낌이 가까워요. 그때 이제 니체도 내가 말하는 귀족이라는 게 이제 그 독일 사람 보면 귀족 보면 관청에 귀족 명부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 있는 사람만 귀족이지 그 없는 사람 귀족이 아닌 어느 가문 이렇게 있는데, 그런 귀족 말하는 거 아니라고 니체도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니체의 표현을 쓰자면 권력이나 부를 향해서 막 기어 올라가는 원숭이들이 있다고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천하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 권력이나 부의 질서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귀족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얘기는 마르크스 나는 되게 귀족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혁명이란 뭐냐면 바로 이런 면모이다. 즉 뭔가에 결핍돼 가지고 시달리면, 돈의 결핍감을 막 사람들이 느끼면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돈 가진 사람이 힘이 세져요. 사람들이 돈의 결핍감을 느낀 사람이 클수록 돈에 커진다고, 힘이 세진다고. 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부르주아들이 갖고 있는 돈, 뭐 권력도 있지만 그러니까 국가, 가족, 이 모든 것들, 부러워 죽겠는 것들, 부러워하면 지게 되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초연하단 말까지는 거짓말이지만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 그 정도로 강한 것. 제우스가 우리에게 뭔가를 내밀 텐데 아무것도 네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나를 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분에서 되게 귀족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